또 제가 동문 때문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으쓱으쓱. 지금 동문 갖고 계신 분들 화이팅 하세요. 제 유튜브 많이 보고 막 지금 깔아앉았던 그 불안한 감을 제 유튜브 보고 좀 희망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렇게 효과 있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오늘 야무지게 할 테니까. 제가 동문 투자를 그 외집분들이 했고 그런 분들 지금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동문을 왜 샀냐고. 왜냐면 왜 샀냐고 그분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이제 동문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투자자들하고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이게 띵 돼가지고 가격이 탁 올라가냐면, 내 생각, 사는 사람 본인 생각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동문 갖고 있는 분들이 첫 번째, 동문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 3억 초반대 아파트. 그리고 유니티가 너무 잘 빠졌다. 84 타입 같은 경우 A, B, C 타입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같은 평수에 분양을 하더라도 어떤 아파트는 좁게 빠지고 어떤 아파트들은, 왜냐면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가 좀 아껴요, 원래가.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그 숨은 공간을 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왜 놀랬냐면, 동문은 84, 34평 그대로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야무지게 뜯어서 그냥 했어요, 구조를. 그래서 기존 것보다 좀 넓어 보이고 구조를 너무 잘 뺐어요. 네, 그리고 학교. 제가 동문 통화하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쌍욕 나오는 게, 학교 있는데 망하는데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와우초등학교 증설한다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야?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동문 갖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랑 똑같은 말. 그래서 너무 제가 전국을 투자하는 분인데 너무 좋아서 했다. 근데 조정이 돼버렸고 해제가 됐는데도 분위기가 안 올라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파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모르는 거야. 등기를 치면 되지. 취등록세가 1%인데 2개까지는. 명예가 없으면 구하면 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 등기 치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냐고. 그랬더니 저랑 생각 비슷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억은 가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꿀투자가 어딨어요. 투자금액 대비해서 1억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분명히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동문에 대해서 한번 그때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네, 가성비 이런 거. 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요새는 손님들이 이제 유행어가 됐어, 가성비. 가성비가 너무 좋은 새 아파트. 절대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오래돼 가잖아요. 신축 절대 못 이겨요. 네. 그리고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너무 크고, 오늘 동문 손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분들이 어제도 통화할 때 방법을 몰랐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풀어놓아줬더니 등기로 돌리셨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톡방에 아마 또 제 유튜브로 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으싸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으싸싸를 끝까지 해야지. 1월달에 입주면, 왜 웃냐? 1월달에 입주면 3월달까지 유예 기간이에요. 제가 꼭 그 말 해주고 싶어요. 가만 앉아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외집 투자자분들 전국 투자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저도 투자를 해봤지만 어떤 게 돈이 제일 많이 되냐면, 고생시킨 물건. 돈은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도 버리고 싶다는 그 심리가 있을 때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돈 될 거니까. 제가 동문을 이사를 갈게요. 가서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는 스타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톡방에서 뭐 이제 이것도 얘기 나가면 또 지랄하겠네. 톡방에서 물건을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넣자 막 이랬나봐. 근데 제가 시킨 거 아니니까. 이제 주민들이 으싸싸 그러면 좀 해봐요. 그대로 막 그렇게 했다가 말았다 그러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개사들은 뒤에서 후광에 비치는 아파트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꿋꿋이 끌고 가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백날 첫날 안 되는 아파트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돈 내지 맡아서 된다는 아파트는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촉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있고, 그리고 아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평택에 동문티 이스트 지어진 걸 보고 여기다가 투자를 했대요. 동문티 이스트가 유니트도 잘 빼지만 적용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봐봐요. 지금 하나 포인트 드릴게요. 그리고 광양에 지금 보면 여수 순천 광양 이 지역 자체가 돈이 많은 거 아시죠?
대기업들 막 포스코랑 뭐 화학 뭐 GS랑 뭐 LG 화학 뭐냐 하여튼 여천공단 막 많잖아요. 돈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아파트를 쳐줄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동문이 분양가가 지금 확장비 포함해서 3억 3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아파트 3억 초반 아파트 이제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들만 리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도 있고 하면 이거 2년쯤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여기 1억은 가요. 근데 손님들이 의심하는 거. 그 광양에 물량 많다고. 아니 전체 물량 보지 마시라니까요. 위치가 너무 틀리잖아요. 황금푸지. 얘네 입주 1월달부터 황금푸지 11월달. 거기 허업 벌판이잖아. 학교 말이 되나? 학교 잘 안 된 거 아시죠? 엄청 2028년 들어온다나? 아니 그 뭐 어쨌든 늦어 엄청.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대단지로 형성되려고 했는데 지금 뭐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제가 입대위한테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황금푸지를 까는 건 아니에요. 거기 사실 분들이 거기 사는 거고 비교. 저는 두 개 중에 어디가 낫다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 아파트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랑 비교한다면 얘네는 1월달부터 입주해 동문만 11월달에 황금푸지. 솔직히 그 같이 경쟁할 상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치가 너무 틀리고 그리고 광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물량 많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 물량이 어디에 터지는지 봤어요? 아니 터졌는데 거기가 미분양 나든 막 난리치든 놔둬버리라니까 우리 것만 되면 되는 거지. 되는 곳만. 전체 물량을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입주했을 때 여기가 지금 가성비가 좋아서 집이 어떻게 지어져서 그거 하나만 보시라고요. 실거주자한테 인기가 있겠냐 없겠냐만 보면 돼. 그 많은 물량 중에 살아남는 데만 살아남는다고요. 알겠죠? 계속 물량 뭐 많으니까 지금 따져볼까요? 지금 대부분 2년 뒤쯤에는 좀 제대로 물량이 좀 안정되는 수준까지 올라와요. 순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초반에 몰려있는 2천 몇 세대만 끝나면 저는 분위기는 돌아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매스컴 막 빡빡 때리잖아요. 막 집값 막 하락 심리를 막 더 죽이잖아요. 죽여놓고 뭔가 정책을 반짝해야지 우리가 윤 정부 너무 잘 뽑았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2개월 전에 그 말 했어요. 매스컴을 막 집값 막 지랄 났다고 막 빡빡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라이같이 일부러 이런다. 일부러 막 왜냐면 심리를 죽이면 집값 떨어지거든. 잘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외지 투자자분들하고 계속 일을 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 고생을 한 물건이 돈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을 제가 그 톡방에서 뭐 이렇게 뭐 걷어들이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했잖아요. 잘하고 계신다고 했잖아. 뚝심을 가지고 등기 치실 분들은 명의를 구하든 어쨌든 뭐 누구랑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이제 동문 그걸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등기를 칠 건지 원래 팔려고 했는데 제가 해줄 거예요.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명의가 어쩐데 이렇게 하면 뭐 증여냐 어쩌냐 다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알려줄 거니까 당장에 1, 2년 안에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빨리 될 거라 보는 게 여기 실거주자들 저는 투자할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이 가성비. 이게 예를 들면 순천 얘기할게요. 순천에 제가 12년 전부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순천에 오래된 아파트가 너무 많아. 근데 서면 배들주공이라고 서면에 학교도 없어. 근데 거기가 지금 실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진짜 연식이 좀 덜 된 것들, 좀 새 거인 것들이 확실히 빨리 치고 올라가는데 24평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1억 3천대예요. 예전에도 그 정도 선까지 갔었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에 오래된 리모델링 했더라도 여기보다도 여기가 좀 빨리 실소유자들 그게 이제 빨리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생활권도 좋아야 되고 근데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 제가 그 투자자들을 이쪽 신축 분양권 다 사주면서 뭘 느꼈냐면 빨리 어디가 왜 올라가는지를 진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하나? 지금 그들만 리그로 말씀드렸잖아요. 서면 배들주공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때문인지 아세요? 구조 20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구조가 같은 평수 대비해서 그게 더 넓게 빠졌어요. 유행이 있으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베란다가 좀 예전 거 같은 경우는 거기 넓기는 한데 여기는 베란다도 넓고 그 거실도 넓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조를 넓게 빼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20년짜리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위치는 안 좋지만 10년, 10몇 년짜리를 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우선 당장 보이게 넓어 보이고 같은 평수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천하고 제가 비교를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학교 있고 유니티가 넓게 빠졌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불명한 거는 실거주자들한테 생활권이 편해서, 네, 제가 또 요번 동로 갔을 때 느꼈던 게, 그 건너편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운동삼아 걸어가면 가게들이 있어요.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가게들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중심 상권 가는 거랑 가깝게 연결이 돼 있어요. 모르셨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냥 운동삼아 애기랑 저녁 먹으러 간다 그러면 운동삼아 자전거 타든 애기 놀아줄 겸해서 가가지고 그런 데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교랑 동문만 덩그러니 있고 뭐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건너편에 우리필로 있잖아요. 그게 도로를 타고 오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동문이 있어. 그러면 겁나 멀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건너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우리필로 그쪽에 상가랑 연결돼서 뭐 커피숍도 맛집도 있고 음식점들도 많아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청 앞에 그 포스코 더샵 이제 브랜드빨이 있잖아요. 브랜드빨. 근데 지금 평균 15층 이상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네, 층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가 확장비 포함해서 4억 1천이에요. 4억 1천. 3억 3천에 4억 1천. 그쵸? 미분양이 난다고 쳐도 이 분양가 정도까지는 형성이 될 거잖아요. 네. 제가 뭐 설명하려다가 이거 했지?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시청에 포스코 더샵, 저희 그 친척동생이 그 안전관리자 대리로 해가지고 지금 건설 현장에 있어요. 더샵.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 여기 분양에 더샵 분양한다고. 그래서 분양가가 얼만데? 그랬더니 뭐 저 알고 있었어요. 4억 1천 정도 해. 아 그래? 그리고 너희네 여기 지어지는 거 장점이 뭐냐? 그래서 장점. 그랬더니 시청 근처인데 누나 오르막이야. 그래서 내가 오르막이 장점이구나. 그러면 버스 노선이 다니냐? 그랬어. 안 다닌대. 그래서 누나 버스 노선 안 다니는데 요새 다 차가 있대. 야 이 자식아, 차 없어. 없는 사람 많아. 그래서 더샵은 뭐 안에 집 잘 짓는 거는 원래 포스코를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더샵의 장점은 분양가 4억 1천에 차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장점이에요. 알겠죠? 뭐 장점이 이렇게 없냐?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더샵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샵은 누가 갈 거냐면, 더샵 그 시청 근처에 이편아 있죠. 이편아. 네, 거기 한 6년 7년 되면 스물 사람들이 이동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동하겠죠?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이 1, 2억이 뛰려 그러면 어딘가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순천의 대장주 아파트 예를 들면 살아. 그러면 내가 6억에 팔았어. 그죠? 그럼 저는 이게 투자 겸 실거주 목적이에요. 투자 겸. 그쵸? 깔고 아는 여기 아파트. 근데 6억에 팔았어. 그러면 나는 제가 손님 입장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접근해요. 팔았어. 그럼 내가 어디 가서 투자 겸 실거주 되는 데를 살 거냐? 대장주에 살아봤잖아요. 그쵸? 새 아파트. 새집. 그러면 똑같이 새 집은 살아야 돼. 그쵸? 수익이 높아져서. 그러면 똑같이 6억짜리 갈까요? 아니면 5억짜리? 아니 5억짜리 갈 것 같으면 투자 겸 실거주 5억짜리 갈 것 같으면 6억에 안 팔죠. 안 팔죠. 대장주 아파트가 플러스 1억은 또 될 건데, 제가 6억짜리 아파트 팔았어요. 끊겨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장주 아파트 살잖아. 그럼 1억까지는 당장이든 뭐 오는 뒤든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내가 5억짜리를 갈까요? 저는 4억짜리 가요. 4억짜리. 왜냐? 이 지금 아파트, 대장주 아파트가 좀 더 치고 올라가면 가성비 좋은 쪽 새 아파트를 찾게 돼요. 대부분. 왜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여기 가는 사람들은 여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일반적인 평균 사람들은 금리 올라가고 대출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새 아파트는 살고 싶어. 내 친구들 보니까 깔고 앉는 데서 대부분 5천, 1억은 대부분 올랐으니까.
전세로 들어가지 말자. 전세가도 어차피 비싸니까. 그러면 전세 해가지고 이자 그냥 없애버리느니 여기는 갚아지는 거잖아.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새 아파트의 4억 초반 요렇게 형성, 요런 데는 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몰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또 부러졌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가 내가 생각한 거는 동문이란 데가 지금 짜질구레 보여. 왜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내 아파트는 내가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말피를 2천짜리 이렇게 내놓으신 분 있잖아요. 물건 뿌리니까 이 물건이 20개, 40개 보여요. 안 나가니까. 마이너스 2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물을 흐리는 거는 이런 거 한두 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벌써 느낌에 이 좋은 아파트가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싸구려가. 시장통에 지금 완전히 뭐 이렇게 내놔지는 그런 거? 그쵸? 백화점 가서 뭔가 살 때는 으쓱으쓱해. 근데 시장통에 샀을 때는 이거는 그냥 뭐 버리는 뭐 그냥 잠깐 쓰다가 버려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내 물건을 시장에 파는 아파트 3억 아파트를 이 지금 가치가 가성비도 너무 좋은 이 아파트를 왜 시장통에 내놓냐 이 말이죠. 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파트를 안 좋은 아파트도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관리해서 내놓냐에 따라서 백화점 물건이 돼요. 백화점. 네. 동문 백화점 물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4억 초반짜리는 전 갈 거예요. 왜냐? 1억 뛰기가 이게 좋을 것 같거든. 왜냐? 대장도 아파트가 6억 정도에 됐어. 그럼 더 올라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가성비 좋게 4억 초반짜리 아파트를 계속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여기가 대장도 아닌 것 같은데 5억 될까? 되면 어쩔 건데요? 선호하면 돼요. 선호하면. 네. 서면 배돌주공처럼 위치가 안 좋고 학교도 없어. 근데 이제 좀 옛날 아파트에 비해서 10년 정도가 신축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떨어질 때 살짝 떨어지고 올라갈 때 반등할 때 빨리 그 가격 반등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은 20년짜리 그 생활권이 너무 좋고 학교 있는 얘네보다 얘네가 꾸준하게 들떨어지고 빨리 올라가요. 순천이 왜 반등을 팍팍 안 하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 한 게 뭐냐면 외집분들이 순천 여숭당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겁나 시골이라 생각하는데 겁나 시골 아니고 돈 많은 동네거든요. 여기 반등 그 창원에서 어떤 분이 제가 그 여유주님 강의 듣는데 창원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원은 창원, 순천 죄송해요 비교해서 여수가 같이 보면 70만 도시예요. 그죠? 얘네가 100만이가 되잖아요. 맞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30만이 모자라니까. 근데 큰 도시랑 비교할 때는 70만 도시라고 비교하고 내 집값이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 비교를 그 도시를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순천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국에 전세가 80% 전세가 매매가 대비 이게 받쳐주는데 순천 여순강 이쪽밖에 없어요. 순천. 그러면 1억짜리를 샀는데 8천원 전세를 뺀다는 거예요. 거의 1억 그쵸? 뭔 말인지 아실까요? 이번에 전국 거의 해제됐잖아요. 대전하고 세종 빼고인가? 서울은 원래 그대로고 해제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구를 갈까? 울산을 갈까? 부산 해운대를 갈까? 그쵸? 근데 왜 바로 못 가는지 아세요? 분위기가 지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 고민해. 왜 고민을 하냐면 봐봐요. 제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대구, 울산, 다 광주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내 물건이. 그쵸? 근데 지금 빠다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싶을까? 왜냐면 내가 대구 거를 6억 주고 샀어. 전세를 2억에 맞췄어. 지랄이 나서 그럼 내 돈 투자금이 4억이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 전 재산을 밀어넣느라고 이런 개고생을 했어. 근데 해제가 됐어. 반등이 언제 빨리 될 거라고 이게 바로 못 사는, 왜 이쪽으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가성비를 따질 거야.
내 투자금 대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을 해야 돼요. 그게 여순강이에요. 안전한 게. 그러면 신축 4억짜리 사서 전세 3억 5천 5천 투자 5천 투자해서 차라리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지. 여러 개 5천 투자해서 5천만 벌어도 어디야. 근데 대출 들어갔어. 4억 들어갔어. 4억. 그러면 나중에 희망적인 거는 이게 8억까지 됐어. 예를 들면 아니 매매가가 아까 4억을 쳐. 4억을 쳐. 그러면 8억까지 되기까지가 이게 바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4억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다른 거에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급해져. 그러면 여기를 땡 처리하는 거지. 전 그런 것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땡 처리를 안 하게끔 하려면 뭐냐면 안전하게 반등이 늦더라도 조금씩 올라가서 내 돈이 아까 말했잖아요. 순창 5천 투자 5천 투자 해놓잖아요. 그러면 땡 처리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별로 안 묶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드근히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반등 시작하면 이게 더 돈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가 되냐? 이해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보인 게 손님들이 이런 생각을 못해. 아까 동문도 등기 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세를 얼마에 빼고 월세를 뺀다 그러면 대출은 얼마 나오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감정평가 지금 우리 하나은행에서 감정평가 들어간대요. 저 아시는 그 차장님 쪽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3억 초반이니까 감정가 4억에는 무조건 지금 분위기 지랄났어도 니네 돈 벌어야 되니까 4억엔 때려달라 했어요. 그러면 60%, 70%, 80%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다 주택자라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DSR만 안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있지만 투자 목적이면 전세로 다 빼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이 없기 때문에 60%는 나와요. 무조건. 다 주택자라고 해도. 네.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강조를 해야 될 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 우리 손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동무 갖고 있는 분이 자기가 외지권 투자하면 항상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동문 그쪽 지금 와우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2025년도에 중학교가 예정이래요. 네. 근데 자기가 투자를 그거 진짜 맞아요? 막 물어봤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항상 보고 들어간 이유가 거의 거기에 된 대로 된대요. 그래서 중학교까지가 만약에 2025년 들어온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초품학 그쵸? 지구단위 계획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저 아직 안 봤는데 네, 뭐 어쨌든 확실한 건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분도 그래서 동문을 등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문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 보고 바뀐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도 이렇게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포인트 저기로 말씀을 드린 게 무조건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20대 새내기들도 투자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투자시켰을 때 이 아파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실거주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손님들한테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깔고 아는 데서 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언제쯤 그런 걸 더 많이 이렇게 발견을 하냐면 비수기 때. 비수기. 남들 안 살 때 관심 없을 때 산 게 돈 진짜 돼요. 정말. 대부분 상승장 못 쳐. 상승장 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안전빵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금액을 높게 해서 사요. 대부분. 상승장 살 때는. 상승장. 네. 따라가서 사서 빨리 팔고 나오면 상관없지만 이 상승장이 무조건 저는 이제 여순관이라고 매직거리 예를 들면 상승장에 샀는데 지금 못 받아 나오거나 해가지고 지금 6억 주고 샀는데 3억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억이 났어요. 그죠? 이런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우왕좌왕하네요. 목이 아파서 지금 비수기 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남들 안 살 때 그 성수기 남들 안 살 때가 솔직히 심리적으로 너무 무서워요. 하락장일 때 그 물건을 산다는 게 더 하락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더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여순강은. 근데 지금 이제 외지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성수기 때보다는 저는 투자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남들 안 살 때 사라고. 네. 그게 돈이 빨리 그 금액 플러스 알파가 빨리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남들 살 때 사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비싸게 주고 사기 때문에 같은 금액에 팔더라도 얘는 5천 벌고 얘는 1억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만 앉아서 투자하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물건들을 열심히 고생도 해보고 진짜 안 나갈까봐 머리도 아파보고 그런 물건들이 나중에 이제 빚을 바란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가만 앉아서 시기를 잘 타가지고 그 성수기 때 사가지고 시기 잘 타가지고 뭐 반등하고 뭐 아다리 걸려서 그런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지금 시기에는 하락장일 때는 분위기가 그냥 구멍들을 잘 찾아요. 구멍들.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서 대장주가 쳐 올라가 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쳐 올라가 주지 않아도 지금은 금리가 높고 하다 보니까 대출 부담이 있었잖아요. 2016년도부터 거치기간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거치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가 7%였어도 견뎌요. 왜냐? 어떻게 견딜까요? A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2년 동안 거치로 7%, 10% 이자를 7, 80만 내요. 그쵸? 그러면 2년 뒤에 팔아버리는 거지. 대부분. 그래서 7%일 때, 10%일 때 거치기가 있을 때는 이자가 세도 매매가 굉장히 잘 돼요.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원리금 상환이니까 지금은 170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200을 내야 돼요. 그쵸?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님들이 지금 심리가 더 그런 거예요. 거치 기간만 풀어줬어도 아마 좀 느낌이 틀릴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 그 은행 쪽에 그 대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또 두서없게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거 잘 들으시고 옷 사서 하시고 지금 12월달 사전점검 할 거 아니에요. 집 보고 팔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 분위기 판도가 지금 한 달 지금 약간 비수기처럼 가고 있으니까 심리가 죽었잖아요. 내 아파트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끝낼게요. 목이 아파서. 그럼 굿바이 안녕.